이번에는 우리가 헤로드 왕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자체를 헤롯과 분봉왕 시대라고 잡았어요. 이 왕조를 우리가 이제 신약 성서에 자주 거론되는 그런 왕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헤롯 왕조가 그 예수님 탄생기와 그리고 바울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이 왕조를 다뤄볼까 합니다. 헤로드 왕조는 고대 사이의 어느 왕조와 마찬가지로 왕의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심한 내분을 겪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후계 구도를 위하여서 이제 유언을 세 번이나 할 만큼 변덕스러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아들에게 후계자를 물려줬다가 유언을 통해서 후계 구도를 정했다가 또 세 번째 자기가 죽기 전에 또 첫 번째 세웠던 그런 그 자기 후계자를 죽여버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을 개왕 후계자를 바꿀 만큼 변덕스러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나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많은 주인이 10명이나 됐거든요. 근데 그 10명의 많은 그 와이프들이나 또 그 아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공주들도 많았고 그리고 전전긍긍했죠. 그래서 이제 헤롯의 잔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니 돼지 차라리 돼지로 태어났으면 더 낫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헤롯은 로마 황제의 권력을 철저하게 복종한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중요한 재판이나 이런 들 때는 항상 로마 총독을 참여시켰고요. 그리고 왕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일 때도 그 사형시킬 때도 항상 그 황제의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헤로드 왕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아주 잔혹함이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아주 주도면밀한 그런 세속적인 왕조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유대인 모두를 만족시키려 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왕조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듬해 이제 그 헤로드 왕제의 그 우리가 족보를 한번 도표로 만드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헤로드의 아버지는 안티파테르죠. 안티파테르 2세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 우리가 이제 뭐 신약 성경에서는 요하살에 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 두 살 이하를 전부 죽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해서도 해롭고 관계 지어져서 예수님 탄생 연도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되기도 합니다. 요새 여러분들 이제 혹시 복음서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는 꼭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BC 4년으로 잡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헤롯이 2살 아래에 죽여버렸던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 중요한 고려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BC 4년에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BC 4년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존해서 아주 어린아이 였을 때 헤롯이 왕이었기 때문에 BC 4년 그 이전에 예수님 탄생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롯의 이제 가계들을 보게 되면 안티파트 2세가 아버지로 되어 있죠. 그리고 헤롯의 아들 중 하나가 안티파트 2세의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요. 그 다음에 헤롯의 형제들이 4명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4명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3명이었고 딸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제 헤롯의 형은 일찍이 죽어요. 헤롯이 왕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안티파테르가 이제 유대의 총독 역할을 하거든요.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 아들 둘한테 유대 지역을 나눠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 왕조죠. 마지막 왕조가 지배했을 그 당시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마지막 그 왕조가 했을 당시에 유대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헤롯 그리고 그 형한테 형 이제 파사엘한테 그 지배 권력을 나누어 주죠. 그런데 파사엘은 당시에 이제 그 로마에 반대하는 그런 그 이방 지역이 있었어요. 그 왕의 어떤 반란에서 죽게 되고요. 헤롯도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예루살렘 점령당하니까 결국엔 로마로 피신해서 다음에 BC 37년에 37년에 돼서야 공식적으로 왕이 됩니다. 그 전에 물론 로마로부터 로마 언론으로부터 유대 왕으로서의 어떤 그 왕위의 책봉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과정 겪고 나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왕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동생으로 살로메가 있었어요. 살로메는 다른 형제들은 헤로드 이전에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남동생 페로라스라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굉장히 꽤 오래 살아요. 그래서 헤롯이 통치할 당시에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줍니다. 자기 동생한테. 그런데 중간에 이제 반목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 페로라스가 헤롯 아들하고 서로 공모해서 그 독살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다음에 밝혀져요. 그럼에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까지는 헤롯이 아주 극진히 동생을 돌봐주는데 동생은 또 그런 것들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으니까 독설하려고 했겠죠. 그다음에 여동생 살로메가 있었어요. 이 살로메는 헤롯 당시에 헤롯이 상당히 많은 배려를 했다고 요세푸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여기 족보에 보면 미리암 일세가 있잖아요. 하스몬 왕가의 또 공주라 그러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알스토블로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게 다 헤로드에 의해서 BC 7년에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헤롯이 죽기 전 3년 전이죠.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 그 살로메가 상당히 많이 거기에 어찌 보면 관여를 합니다. 고모였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살로메 딸하고도 결혼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페로라스 이런 과정에서 반목의 갈등 겪었고, 아, 그래서 이제 이 살로메는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영지까지 일부 땅까지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죽었을 때 그 헤롯의 그 유언에 따라서 이 자기 여동생한테까지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부인 중에 그 마리암, 마리암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미리암이라고 우리 책에는 많이 나오죠. 여기는 마리암이라고 얘기했는데 마리암 2세, 그다음에 그 빌립 1세, 헤로데의 첫 남편이죠. 그다음에 그 딸이 살로메라고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요. 침례 요한을 죽을 때 그 춤을 췄던 헤롯 앞에서 춤을 추고 헤롯이 감동, 그 춤이 너무나 어떤 춤이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칭찬을 받고 나서 술 취해서 그랬겠죠. 네가 원하면 내 왕국 절반을 더 주겠다.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한테 헤로데한테 가서 물어보죠.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요세푸스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침례 요한이 죽었냐? 침례 요한이 너무나 인기가 좋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의 자기 에, 헤롯이 중요해 이제 그 당시 이제 미리암이 헤롯 빌리 밀세죠. 어, 이게 빌리 밀세, 빌립의 그 남편이 이제 헤로데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빌립이 와인 헤로데아를 갖다가 누가 취하냐면은 어, 헤롯의 이제 다른 그 형제가 이제 이 어, 형제를 갖다가 자기 그 뭐냐 와이프를 사먹으래죠. 그런 일이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다른 헤롯이죠. 헤롯 아그리빠, 아, 헤롯 예, 아그리빠 왕이 갔다가 결국은 침례 요한을 죽게 만들잖아요. 아, 헤롯 안티바 아그리빠가 아니라 헤롯 안티바가 갔다가 아, 침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이런 어떤 치적 관계에서 죽은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이 너무나 인기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안티바가 자기 그 왕에 대한 직위에 대한 위험을 느껴서 죽였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통치의 특징을 보게 되면 노마는 평화를 유지했죠. 그때 이 당시에 노마가 가장 안정된 그런 국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팍스 노마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때 아우구스티누스가 통치했던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마 황제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해나가요. 그래서 노마의 어떤 법이나 이런 그 기본적인 것들을 전부 이 당시에 에, 노마의 그런 기초를 닦은 황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경제발전 과중한 세금이 있었죠. 그래서 헤롯이 상당히 그 사치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경제발전을 많이 했어요. 이 헤롯이 어느 정도로 그 뭐라 하면 그 당시에 많은 건물을 세우기도 했지만은 그 다른 나라에 원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다가 원조를 했다고 그래요. 아테네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이런 나라에서 헤롯이 죽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슬퍼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통치란 것은 유대 평화를 유지했고 이는 노마가 아우구스티누스의 평화 시대였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헤롯은 자녀들을 잔인하게 찌행됐지만 나머지 아들들에게 자신의 왕국을 물려줄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 전부 노마에 유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노마의 유명한 철학자들한테 공부를 시키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학자인 니콜라우스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제대로 공부를 못했지만 교육을 못 받았지만 자녀들한테 그런 어, 뭐라 할까 많은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다음 이 당시 이 헤롯 당시와 그 아들 때에 있어서 헤롯 당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 당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런데 그 당이 이 헤롯과 헤롯 아들 당시에 생기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헤롯이 굉장히 사치스러운 삶도 살기도 했지만은 그 노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 그다음에 12장 13절에 그 이야기 나오는데 안티파스 있죠? 앞에 나와 있던 그, 이 안티파스 같은 경우가 음, 그 당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너무 항계했는데 자기 사이인 마르쿠스를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노마 제독을 위해서 100마리의 황소를 제물로 받았다고 그래 성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이 굉장히 100마리 황소였으면 그 당시에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왔을 때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헤롯 자신의 왕위와 유대의 안전을 위해서 그 로마에 충성을 다했으며 그것 때문에 또 그
유대의 성전을 뭐랄까 영화롭게 하는데 성전 재산을 많이 불려주니까 유대의 어떤 그 종교인들도 유대교인들도 유대교의 어떤 제사장 직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아우구스티누스 물적인 분이나 군사적인 원조도 그 아우구스티누스한테 이렇게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헤롯은 평소에도 아주 노마의 아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 2천 데나리온이니까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그게 노마 황제가 헤롯의 재산에서 받아갔죠. 헤롯 왕가의 불화예요. 그래서 헤롯 왕의 부인이 10명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앞에서 내가 언급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스몬 왕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유대인들로부터 그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왜 헤롯이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냐? 그것은 헤롯 자신이 결국에는 그 하스몬 왕가에 뿔을 두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헤롯이 그 하스몬 왕가 사람들을 많이 죽여버리죠. 그래서 미리암이 굉장히 요세프서 기록을 보게 되면 헤롯에 대해서는 막말을 많이 했다 그래요. 투정을 많이 부렸다고 막말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헤로도 왕가 사람을 굉장히 무시했다고 그래요. 여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암 1세의 조부 히르카누스도 그가 이제 하스몬 왕가 후손이기 때문에 죽여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암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 요나단이라고 있는데 17살에 그 사람한테 이제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헤롯이.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면은 명절이죠. 헤롯 오순절 같은 경우나 이런 오순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가 이제 하스몬가의 그 마지막 왕자였던 것을 알기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니까 결국에는 밤에 데려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 자기 처남을 죽였던 그런 사건 때문에 그 미리암하고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그래서 미리암이 그 헤롯과 사이에 자녀가 5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 셋, 딸 둘이 있었는데 세 아들 모두 이제 노마에서 교육을 시켰고 딸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요. 어, 근데 다음에 이게 헤롯이 이 미리암과의 사이에 태어났던 손자들을 굉장히 극진하게 돌봤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겠지만 미리암을 죽여놓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어, 이런 것들이 사실인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지만 어, 미리암을 살해하고 그 두 아들에 대한 애틋한 심정 그리고 자기가 후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요세푸스 기록에 자세하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기가 그 미리암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미리암이 두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삼았었거든요. 근데 헤롯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력도 힘도 주고 그랬었어요, 왕자로서. 그런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환상 같은 게 시달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아들들이 갔다가 칼 들고 밤에 환상 가운데서 자기가 달려드는 그런 꿈도 막 꾸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 부인이 미리암과 결혼하기 전에 헤롯이 먼저 결혼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태어났던 어, 아들 하나가 안티파테르입니다. 그래서 안티파테르를 원래는 추방시켰다가 불러들입니다. 근데 안티파테르가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를 잘 돌리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또 환심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티파트가 돌아와서 왕으로부터 신임을 많이 받으니까 결국에는 미리암의 아들과 다른 아들과도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중간에서 그 안티파트르가 헤롯과 그 아들들 사이를 전부 이간시키고 또 그들을 사람을 보내다 감시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티파트르가 모함을 해가지고 살로메의 두 아들이 예, 에, 그런 그 두 아들이 많이 그 헤롯으로부터 떨어져 그렇게 미움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헤롯의 여동생과 살로메 미리암의 두 아들 사이에 갈등이 튀게 된 것은 거기 이제 와이프들이 뭐예요? 두 아들 그, 음, 두 아들들의 부인들이 좀 역할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이제 살로메의 딸하고 미리암의 아들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미리암의 아들이 그 살롬의 딸을 상당히 구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박받고 나서 자기 어머니한테 쫄러 가서 그걸 전부 다 이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때, 그 살롬의 아들이 그래요. 나는 하수문한 거에 피를 타고났는데 너는 천한 사람의 피를 타고났다. 그렇게 고박하니까는 너무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살롬에도 그 자기 사위이지만 미워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아들 하나는 카파도기아에 있던 거기 왕의 딸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그 딸이 또 그렇게 또 헤롯의 뭐야 그 공주나 그다음에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무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암의 두 아들들을 감옥에 가다 버렸죠. 그렇지만은 아르케라우스 그 장인이죠. 장인이어가지고 서로 중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BC 7년이죠. 그래서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플로스인데 그 두 미리암과 헤롯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은 결국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헤롯의 유언의 상속자는 안티파르트죠. 그래서 헤롯이 유언장에 상속자가 기록된 첫 번째 아들 안티파르트 역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안티파르트가 헤롯과 두 아들과의 그런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에서 굉장히 모함도 많이 했고 또 술수도 많이 부렸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헤롯도 감식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헤롯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 안티파르트가 이제 결국에는 너무 황제로부터 어, 상속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로마를 여행하게 돼요. 근데 여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안티파르트가 돌아오자마자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아프게 되죠.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유보되어졌다가 마지막 헤롯이 정말 죽기 얼마 전에 안티파르트를 사형을 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안티파르트가 여러 가지로 음, 당시에 그 당시에 안티파르트의 마지막 재판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때 시리아의 총독 바루스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 노마가 시리아에 파견한 그런 총독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유대가 이 시리아 총독 영역 안에 노마가 유대에는 직접적인 총독을 파견하지 않아도 시리아 총독이 더 보다 이제 큰 지역을 총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안티파트 재판 이후 유언장을 고쳐가지고 노마의 아우구스티노도 황제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헤롯 이후에
아켈라오고 안티파스가 왕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아니, 그때 안티파티를 죽이고 나서 이것을 어, 이렇게 유언장을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롯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했어요. 요세푸스 따르면은 여론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았으나 제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원래 요세푸스 기록은 헬라어로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원문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열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나 피부 전체에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나타났고 내장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었으며 발에는 수종이 하체에는 염증이 그리고 성기 부분의 종양으로 썩어가 걸레가 나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똑바로 안아서만 겨우 숨을 쉴 정도였으며 그 기아는 몸의 모든 부위에 경련을 일으키게 되어서 애완한 사람은 그가 질병은 그가 죽인 현자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기를 희망했으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강구해요. 그래서 뭐 온천에 가고 그럽니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마지막 병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안티파르트에 대해서 내리고 유언장을 고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헤롯이 병이 들자 유대인들과 그를 따른 젊은이들이 성전 지붕에 세워진 그 독수리상을 밧줄로 내려서 때려 부셔버려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현자의 거기다 젊은이들 부추기는 일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벌떡 그 병석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동자들을 화액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이제 헤롯이 죽게 되죠. 그래서 후계자로 이제 아켈라오가 되는데 헤롯이 죽자 왕권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죠. 헤롯은 자신의 유언을 세 번이나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후계자는 안티파르트였고, 그러나 그의 음모론자로서 면모가 된 탈론을 죽였고, 마지막엔 아켈라오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죽게 나자 아켈라오가 어,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도 민심이 막 끌어올르죠. 헤롯이 너무나 유대인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반란의 기운이 점점 차오르자 아케올라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3천 명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켈라오가 왕위로 인정받으려고 노마로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마로 여행 갈때 유대인들이 그 자기 대표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절대 왕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너무 황제한테 그 대표를 보내가지고 이제 너무 황제를 설득하려고 그러죠. 그 당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아켈로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아켈로한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아켈라오 자신이죠. 자기가 왕위를 허락해달라고 이제 청원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예, 헤롯 왕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켈러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켈러가 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언급되어졌던 유대인들의 대표가 가서 세 사람이 가서 거기서 로마 황제 앞에서 한판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아킬라오하고 이제 안티파스라고 헤로다 아들이 있었잖아요. 안티파스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원래는 내가 헤롯이 유언장을 세 번 고쳤다 그러죠. 내가 헤롯이 헤롯 유언장에 안티파스에 내가 올라가 있었다. 원래는 나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는데 헤롯이 병들어가 눈이 뭐 이렇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아켈라오로 자기 후계자를 바꿨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할 때, 정신 말짱할 때 했던 유언장이 효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이 아켈라오가 유대인들을 죽였던 3천 명을 죽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걸 이제 폭로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헤로드 왕가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아켈라오를 후계자로 삼느니 우리 이 유대 지역을 갖다가 로마 총독이 직접
그 지배하는 지역으로 삼아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헤롯이 로마 황제가 이것을 아킬라오도 인정하고 안티파스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땅을 좀 나눠주고 그래서 분봉왕으로 삼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시바누스라는 사람이 그 로마의 재정관으로서 파견이 돼요. 그래서 헤롯의 재산이 얼마나 된가를 갖다가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 말 시리아 아우구스티누스 제모가 되었던 시바누스가 기원전 4년, BC 4년이죠. 헤롯이 죽은 후 후계자 재산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관리하기에 유대로 파견되었다고 나오죠. 도착하자마자 그는 시리아 총독 바루스 요청에 따라서 헤롯 유언에 대하여 가이사르의 로마 황제의 결정이 일 때까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에게 성취와 보물의 보관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바루스가 아켈라오스가 각각 안티오코와 노마에 떠난 직후 그는 왕궁을 점유하고 관리인들에게 헤롯 보물에 대한 세부 사항을 요구했고 이러한 많은 것들이 유대인들이 반감을 품게 돼요. 결국에는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리아에 있는 그 총독의 군대가 로마 군대가 와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여기에 대해서 진압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유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여러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아켈라는 분봉왕으로 후일에 왕으로 책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왕국의 절반을 맡깁니다. 가장 많은 지분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가 주어졌고 그가 거둘 수 있는 세액은 400달란트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안티파스, 헤로도 왕이죠. 안티파스도 베레니아, 갈리스를 다스리고 200달란트를 챙겼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빌립, 아들, 세 번째 다른 아들이죠. 빌립에게는 바타네아, 트라니아스, 아트라우스, 인나노 지역의 통치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가 세액으로 받는 것은 100달란트였다고 그럽니다. 그다음 헤롯의 딸 살로메도 유서를 통해 남겨진 것과 얌니아, 아스도, 파사엘을 얻게 되었지만 그녀는 통치적인 아켈라오의 통치 아래 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60달란트의 세액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헤로드 왕 재산 중에서 1000달란트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켈라와의 학살에 대해서 얘기를 보는데 이제 통치권을 아킬라가 쥐게 되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를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가 아킬라에게 대적해서 노무 황제에게 사절단을 파견했었잖아요. 거기에 앙심을 품게 되죠. 그래서 이 때문에 아킬라오가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가 그 분봉왕으로 등극된 이후에 9년 만에 결국에는 노마로에서 왕위에서 폐위됩니다. 그래서 갈리아 지방에 비엔나로 추방당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그 재산이 모두 몰살되어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로마로부터 자기가 왕기로부터 쫓겨나게 될 때 꿈에 관한 이야기가 요세푸스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그 꿈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바로의 꿈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컬라의 꿈에 소들이 9개 잘 짓고 큼직한 이삭을 먹어 치우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는 아케올레가 9년 동안 통치할 것을 꿈에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그의 아내 찌라피라는 갑보다기아 왕 아르켈라우스, 자기 형제죠. 딸로서 아켈라우스의 딸로서 처음엔 헤롯의 죽임을 당한 미리암의 아들 알렉산더와 결혼을 했어요. 형제죠. 형제 와이프를 갖다 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헤롯에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친구인 리비아의 왕 유바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유바가 죽자 그녀의 예루살렘 헤롯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다가 아켈라오가 그녀를 보자마자 아주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미리암과 이혼하고
글라피로와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꿈에서 알렉산더가 꿈에 나타나 가지고 자기 형제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환상 중에서 꿈 꾸짖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테베리와 베레의 도시에 건설했고 율리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빌립도 마찬가지고 파이니사 지역의 요단강 수원지 근처에 가이사라라는 그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가울라 가울란티스 저지대 율리아를 건설합니다. 이 율리아가 누구냐면 노 황제 부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 부인이 됐지만은 이 율리아는 원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딸이에요. 근데 이 율리아 중심으로 후계고들을 짜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밑에 있는 장군한테 율리아 결혼을 시켜가지고 자기 그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직을 물려줍니다. 그게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그래서 이제 율리아와 결혼한 티베리우스가 이 왕 노마 황제 자리를 에, 물려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